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트코인 요즘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연고점을 깼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해볼 시기일지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그래도 좀 주목받는 쪽을 살펴본다면 가상자산과 또 STO 관련된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크립토 윈터 우려감 속에서도 올해를 좀 살펴보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린 투자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재차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이제는 크립토 스프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올해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방금 크립토 윈터 말씀하셨는데 꽤 겨울이 길었죠. 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2021년 말에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가상자산이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네. 지난해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거기다가 FTX까지 이제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립토 윈터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물론 미국 금리 기준 인하 효과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ETF가 지금 되면서 그 효과도 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해 1월 달에 원래 1월 달이죠. 1월 달에 2,100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 5,600만 원 이미 찍었죠. 2배 이상 오르면서 물론 이런 효과도 어떤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윈터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가격이 사실은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르고 오름세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일 만에 11% 올랐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코인들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도 현재 한 300만 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같이 보는 게 금값입니다. 금값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미 가시화된 거 아니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ETF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실물형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합세해서 오름세가 당분간에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야기도 ETF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좀 이제 승인 기한이 약간 연기됐다는 뉴스가 나오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코인들의 좀 현황은 어떨까요? 지금 다른 중소형 코인들도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계속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세로 오름세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상 시장 자체가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분위기가 얼마큼 지속될지는 물론 다음 달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등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거래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래 시장이 활발해야 되는데 아직 거래 시장까지 넘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 시장까지 넘어왔을 때가 본격적인 반등인데 거래 시장까지 올 때가 실질적인 반등의 조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거래 시장 넘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건 거래량을 좀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걸까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아주 폭발히 늘지는 않거든요. 이제 현물 가격 그러니까 금값이나 이런 대외적 환경 때문에 가상 코인 자체가 오르고 있지 실제 그만큼 거래대량이 그만큼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 당연히 거래소의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거래소 실적은 아직까지 그 정도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외에서 바이낸스와 또 테라 루나 사태 등이 터지면서 일단 가상 자산 투심이 한때 좀 악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올해 우리 거래소 양대산맥인 업비트와 빗썸의 실적은 어떤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위 하고 있는 두나무, 두나무만 3분기 기준까지 영업이 흑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모든 거래소는 좀 적자거든요. 먼저 두나무를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1,018억이에요. 작년 3분기 때 얼마였냐면은 작년 3분기 때 2,719억이었으니까 반토막 났죠. 그러면 가장 좋았던 2021년도에는 3분기 때는 8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8천억에서 4분의 1로 떨어졌고 또 2천억에서 다시 1,000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한 80% 감소했죠. 그나마
이 두나무는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2위하고 있는 빗슨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도 324억이지만 영업 손실이에요. 6억 적자를 보고 있어서 분기 순손실이 이미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이 나머지 시장 거래가 좀 활발해지면 네. 4분기에 만약에 2위하고 있는 빗썸이 흑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말 반등의 시기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중소거래소인 뭐 코인은 코빗, 코박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에 빗썸의 실적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중소거래소들이 존폐 기로에 서면서 각자 도생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관련 섹터인 비트코인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이 훈풍 속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 추이에 좀 연동성을 보이는 관련주들은 어떤 사업들이 좀 부각이 되는 걸까요? 우선 뭐 중소거래소들이 지금 뭐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10월부터 거래 수수료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아마 10월부터 거래 수수료를 없앴다는 이야기는 일단 자기 거래소로 거래 점유율을 높여놔야만이 이게 반등을 했을 때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중소거래소인 뭐 코빗이나 코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월부터 아예 거래 수수료를 없애버렸고, 이 관련된 주들은 지금 이게 이제 투자자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상자산인 이제 코인 시장하고 이게 토큰 시장이 STO하고 좀 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별개의 시장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보는 분들은 내가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줄여 갈 것이냐, 네. 아니면 STO 시장, 그러니까 토큰 증권 시장에 줄여 갈 것이냐를 좀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기업을 본다면 방금 주로 거래소 시장입니다. 네. 거래소 시장이고, 그리고 증권사 중에서 하나투자증권 정도를 연결해서 보고, 혹은 카카오 정도, 이런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대로 주력 업종을 따로 봐야 되고, 이 STO 시장, 그러니까 토큰 시장을 보는 분들은 네. 토큰 시장은 또 별도의 기업으로 분류해 봐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서 같이 오르고 하는 종목, 같은 섹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흐름 자체는 좀 영향을 받는 건가요? 섹터 자체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두 개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죠. 네.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실물 자산 없이, 네. 그러니까 코인 말 그대로 가상의 코인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해서 만든 시장이고, STO 시장, 토큰 네. 시장은 실물 자산이 있는 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시킨 기술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점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공통점은 있지만,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일반화돼서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건 투자 기업이지,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찾기보다는 이미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서 활용의 정도의 영역이 와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과 STO 시장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 사실은 블록체인을 빼고 나면 전혀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빼고 나면 좀 다른 시장이니까 좀 분리를 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최근에 STO 시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시장 속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고, 증권가에서도 일단 STO 시장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좀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STO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STO라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토큰 증권 발행이죠. 이 토큰 증권 발행이 이제 붐을 일으킨 거는 올 연초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혁신금융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게 바로 토큰 시장인데, 네. 이게 지난달 28일 날에 한국거래소가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 서비스에 신청을 하고, 이것이 아마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 이 시장이 이제 급속하게 커지는데,
이 시장이 커지면 가장 강점이 있는 게 뭐냐? IPO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큰 시장의 지식재산권, IP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이 수혜를 첫 번째로 누릴 텐데 이 IP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28일 날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허가된다는 말을 있음과 네. 동시에 이 IP를 가지고 있는 이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이제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실물 자산 영역과 가상 자산 영역만 분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 코인 시장만 있다 보니까 이게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나 기존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터부시했고 그것은 굉장히 지금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물 자산과 가상자산 네.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바로 토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눈에는 보이지만 이 유동성이 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라든지 뭐 다 우리가 잘게 쪼개면 얼마든지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보안 문제, 탈중앙화를 지켜야 되는 문제에 걸려 있어서 이게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장을 유동성이 있는 실물자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제 STO, 실물자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물자산의 강점,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탈중앙화의 가상자산 강점,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유동화가 어려웠던 뭐 큰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음악의 직접상권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유동화 자산으로 만드는 이 유동성, 이 세 개의 강점을 합친 것이 STO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실물 자산을 베이스를 하고 있으니 네. 우리 자기들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 이거는 허가해 주자라고 네. 한 게 STO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붐을 탄 것 같고 첫 번째 수혜주는 바로 이 STO의 IP, 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첫 번째 수혜주가 되고 있고 지금 당국도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좀 와 있나요?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허가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네. 굉장히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좀 추진되죠. 지금 시장 전망은 2030년까지 요 시장이 이게 일종의 조각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네. 360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아주 고가의 그림이 있어요. 몇십억 하는. 근데 그 사람들만의 거래가 됐잖아요. 네. 모르게. 그런데 이게 양성화되는 거죠. 몇십억 하더라도 그것을 토큰으로 조각을 내서 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 그림에 관심 있는 분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 그게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의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쉽게 손댈 수 없는 큰 자산이나 여러 자산들을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토큰화 시킨 기술이 그걸 제도권 내로 허용해 줬다. 사실 굉장히 큰 혁신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거래소가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기업, 주식, 뭐 채권, 뭐 이런 것만 다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자산이 유동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이 굉장히 유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 자본시장 자체의 확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묶여있던 돈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고 이런 선순환 효과가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같은 불경기가 지속되면 네. 더 빨리 이걸 제도권 내에서 빨리 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네, 일단 앞으로 한번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 역시도 내년에 1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주들도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 주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선별해서 저희가 봐야 하잖아요. 어떻게 좀 선별점을 잡아가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거래소죠.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거래량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네.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또 건물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비트코인이나 우리 뭐 이더리움이나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만 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탔을 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두나무나 빗썸이나 이런 그 관련된 거래소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럼 빗썸에 관련된 기업은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그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를 갈 것이라서 시장에서는 요즘 보면 그 기업들이 떴다가 빨리 지고 이런 추세가 보여요.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떴다 보이는데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상승폭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외에 이제 뭐 그 관련 기술 기업들이 있긴 한데 위지트라든지 SBI 뭐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들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코인 하시는 분들과의 정보를 좀 보면서 거래량을 좀 유심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래량 관련주는 결국에는 거래소밖에 없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와 거래량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또 서울옥션 블루의 경우는 지난달 말에 금감원에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기폭제가 되면서 관련주들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만큼 네. 한 번 더 다시 또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토큰의 공통점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네. 있고 다른 점은 가상자산은 지금 우리 규제 당국의 금융 상품이 아니라고 우기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물 자산과는 별개로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을 찬성하는 분들은 빨리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실물 자산과 연동해서 뭔가 해달라. 그걸로 결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로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요구 사항이죠. 근데 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체계가 무너지니까. 반대로 STO는 똑같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네. 그 토큰화를 하는데 기술을 뭘로 활용했느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화 시킨 거다. 그러니까 쪼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각 투자, 말 그대로 조각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조각 투자가 그림도 될 수가 있고 음악의 즉시상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뮤직하우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데 이제 토큰이 들어가는 거죠. 요게 논의는 빨리 됐어요. 몇 년 전에 논의됐을 때는 이게 ICO, 암호화폐 공개하고 이제 같이 논의됐다가 사라졌는데 네. 이 토큰형이 되면 이게 IPO 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나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내가 주식을 사고 실물 거래만 했는데 이걸 토큰화 시키면 전혀 다른 거래가 되기 때문에 IPO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자금 조달과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결국 STO 시장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그러니까 유동성을 만들 수 없는 자산을 유동성화 시킬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기존의 IPO 시장이나 자본시장 자체도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같이 누릴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 물론 꼼꼼하게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빠르게 될 수 있다면 이제 빨리 되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그 혁신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네. 것이고 그래서 STO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 토큰이 있습니다. 주식 토큰은 소위 말하는 그 한 주식 하나를 의결권을 갖는데 이걸 쪼개는 형식, 토큰 형식으로 갖고 있는 주식 형태의 토큰이 하나가 있고 자산담보 토큰이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이나 예술품, 실제 큰 금액의 자산을 토큰으로 쪼개서 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토큰이 있고 부채 토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자체를 단기 대출한 것처럼 작동을 시켜서 이자를 이렇게 나눈 토큰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토큰으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있어서 정부의 지금의 규제가 예정대로 지금 평가하고 있으니까 빨리 풀린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빨리 급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STO 시장의 개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어디일까요? 우선은 증권사입니다. 이건 이제
STO 관련해서 그 개발 투자 현황은 증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TO가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수혜해 볼 것은 증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증권사들이 뭐 키움도 조각투자 플랫폼 하고 있고요. SK증권도 조각투자 플랫폼 하고 있고, 키움은 이제 뮤직하우, 카사, 펌벌, 태사를 하고 있고, SK증권도 펌벌에 같이 하고 있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SKCNC하고 해서 자체 플랫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화시킬 수 없는 큰 자산들을 유동화해서 증권시장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사는 반갑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주식이나 뭐 이런 걸 주로 거래하면서 거래 수수료라든지 IPO를 지키면서 네. 수익을 남긴 거래에서 더 많은 자산들을 유동화시켜서 이걸 거래소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가 가장 첫 번째 수혜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STO를 다양한 아이디어로 STO를 시키는 막 뮤직하우라든지 뭐 카사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리고 펌벌이라든지 태사는 미술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유동화시키는 기업들도 2차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도 내년에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